선생님의 쇼킹한 경험 2부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2부, 제가 이 상담을 한 지가 지금 30년 됐거든요. 쇼킹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20년 전에 만났던 사례자였는데,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 여자분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40대 이제 막 들어온 것 같아요. 40대 막 들어온 것 같았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여자도 외롭고 고독한 팔자고 뭐 아무튼 팔자는 뭐 좋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먹고 살으려고 일찍 자꾸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나가서 저녁 때 늦게 들어오시고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는 가정이었대요. 그는 이제 가정이었고 자기 위로 이제 2살 위로 오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랑 의지하면서 저녁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그런데 이제 이 오빠하고 B라는 오빠하고 A라는 이 여자가 남매인데 같이 지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없는 과정에서 이제 사춘기가 이제 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사춘기 때에 성적인 경험을 그렇게 둘이 하게 되는 성적인 경험을 형제 자매 간에 오빠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좋게 말하면은 나쁜 짓을 한 거죠. 성교육을 뭐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오빠 때문에 그 성적인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임신은 안 되는 선에서 둘이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춘기가 넘어가고, 이제, 성년이 돼서 20살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20대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오빠랑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20살이 넘는 그 나이 때까지 갔는데,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았대. 내가 뭐라 하겠지? 아니, 그 제정신이냐. 거부하고 맞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그렇게 안 했대요, 자기는. 그냥 오빠가 좋았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냥 오빠를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랑 사랑을 한 거야. 임신만 안 됐지 계속 사랑을 한 거야. 오빠를 사랑하게 됐대. 자기가 얘기했어. 오빠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리고 오빠의 손길이 나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빠가 이제 다른 집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를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살아. 근데 집에 오면은 시집을 안 간 여자 동생이 있어. 누가 봐도 단둘이 있어도 뭐 다 거기는 거기 뭐 형제니까 형제 자매니까 오빠 동생 사이니까 뭐 한 집에 있어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잖아요. 한 집에 있을 때마다 또 그 오빠는 동생이랑도 성관계를 또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오빠는 또 가정을 꾸리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오빠를 이제 사랑을 한 나머지 그 아기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막 그 사연을 이야기할 때는 또 막 욕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연이 들어왔지만 안타깝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자, 임신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오빠의 아기를 입양을 보냈대요. 키우려고 이제 낳았는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입양을 보냈고 그런 상태에서도 뭐 이 여자의 말로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빠와의 사랑에 빠진 여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쇼킹한 거는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전까지는 남편이랑 같은 침대에서 쓰고 같이 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한 10개월 넘고 1년 다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자꾸 따로 자려고 하고 남편이 따로 자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각방을 쓰려고 하고 그랬대. 그래서 이 여자는 이상하다. 나는 자기랑 자고 싶은데 자꾸 이제 남편이 따로 자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피곤해서 깊이 자려고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았대요. 근데 이제
이제 남편이 출근하려고 이제 뭐 씻고 뭐 어떻게 뭐 하는 과정에 문을 어떻게 열게 됐는데 남편이 벗고 있었나 보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들어오는 순간 와 깜짝하고 몸을 이렇게 가리면서 놀래더래요. 그리고 둘이 이제 10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둘이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이제 그 퇴근하면서 올 때는 회사 직원이라고 후배 직원이라고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회사 직원이니까 동생 같은 직원이다 아내한테 소개시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게이야. 동성애자인데 위장 결혼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결혼해라 결혼해라 너 왜 장가 안 가냐 이러니까 억지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남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결혼만 해놓고 직장 그 후배 동료라고 해갖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해갖고 들어와서 자기 아내한테 밥 차리게 시키고 그 밥을 먹고 둘이 이 방에서 히히닥거리고 그렇게 놀다 가고 그런 행각을 하는 아주 나쁜 이 동성애자 게이가 있었던 건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게이인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남편 내가 볼 때는 여자를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동성애자 같다. 당신이 말한 거를 봤을 때는 동성애자다. 근데 그런 거를 느끼면서도 여자는 자기 남편이 설마 게이, 동성애자라고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설마. 근데 제가 이거 동성애자야 이거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것도 또한 제가 이제 쇼킹했던 상담 사례자인데 이거는 뭐야 동성애자면서 이거 여자랑 결혼해갖고 동성애자 아닌 척하고 사랑은 다른 젊은 남자랑 붙어갖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이건 아주 나쁜 인간이죠. 이런 것이 기억이 남아서 아주 쇼킹했던 이 사례자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사연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편이 잠자리에 안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남자들하고 자주 놀러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성애자라고 의심도 한번 해봐야지 됩니다. 이게 선생님 기억에 안 남았으면 이상할 정도로 조금 그렇죠. 쇼킹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많은 상담을 하실 텐데 이런 쇼킹한 상담은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없어야죠. 네,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의 경험담 얘기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